안녕하십니까. 저희 에코경남 명인을 찾아서는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독창성을 발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경남 지역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공연기획과 문화기획까지 영역을 넓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시고 오페라 가수, 합창 지휘자, 안무가, 클래식 음악 해설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는 문화기획자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메조소프라노 조난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넘치는 에너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난영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저는 창원시립예술단 소속 합창단원이고요. 오랜 시간 경남 CBS 소년소녀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고 또 15년째,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진해 해군 NMCF 중창단 지휘, 그리고 민간 합창단 지휘와 안무, 그리고 클래식 공연 해설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조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합창단 지휘와 성악, 그리고 음악 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악 또는 지휘를 전공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죠. 가족들은 부모님의 뒷받침 없이는 이런 게 참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학창시는 어떠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저는 원래 식품영양학과를 석사까지 전공을 했고요. 이후에 좀 좋은 일을 하고 봉사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음악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삶에 이렇게 전환이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학부 다시 피아노 전공을 시작해서 피아노도 하고, 그리고 성악으로 전과를 해서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태리 가서 이렇게 성악 디플로마를 취득하기도 하고, 또 지휘 쪽으로도 공부를 3년간 하면서 디플로마 학위를 또 취득하고, 이후에 독일, 프랑스 장비느 콘서바토리, 그리고 독일 트로싱엔까지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해오고 싶었던 것이 되게 많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의 이렇게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술, 무용, 태권도 이런 것들까지도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학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자격증도 제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식품영양학과 쪽으로는 영양사, 조리사, 양식, 한식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음악으로 와서는 음악 교사 자격증, 그리고 심리 상담, 또 이런 자격증까지, 도형 상담까지 자격증도 한 20여 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교수님 음악 활동 말고도 네네. 문화기획자로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마을 활동가로 주민 또는 청년들과도 많은 활동을 한다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음악인들에 비해 정말 많은 영역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직접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휘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몸매에 제가 또 안무까지 해서 공연 기획까지 또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획이란 게 도대체 무언가 문화기획이라는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공연 기획은 해왔는데 문화기획은 뭔가 궁금한 찰나에 2017년도에 창원시에서 창원시민문화양성아카데미에서 창문이라고 하는데요.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1기를 제가 수료하게 되면서 이렇게 문화기획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시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또 아이디어 발제 대회에서 또 시장상을 제가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문화도시위원 또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이런 위원으로도 함께하면서 제가 이렇게 문화기획자로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 문화기획이라는 말이 최근에 와서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문화기획자로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또 특별히 재미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문화기획을 시작하면서 문화기획하는 일은
전부 다 재미있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화기획은 돈이 좀 안 돼도 재미를 추구하고자 사실 재미를 위해서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다 재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추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그 창문 1기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함께 협업을 하게 됐던 거. 저 혼자는 음악 분야밖에 할 수 없는데 많은 영역의 다양한 친구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협업의 현장을 함께 했던 것들이 가장 재밌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에 있는 공무원 친구랑 함께 하면서 딸기 그 하우스를 방문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에게는 직접 이 딸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도 설명해주고 또 농부들에게는 또 약간 경제적 이득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음악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그리고 또 단감 테마파크에는 예전에는 그냥 일회성적인 축제였는데요. 저희 기획자가 협업을 해서 함께 감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비빔밥 만들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바이올리스트는 와서 갑자기 그 흙바닥에 운동장에서 연주를 한다든지 또 저희가 직접 현장에 아이들과 가족별 단위로 함께 이렇게 노래 자랑이라든지 마술 쇼를 본다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게 되었어요. 네. 네. 그 존쌤 요즘 그 청년들과 재미있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 청년 혁신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도시에서 요즘 계속 이제 청년이 없다. 저희 진해 같은 지역은 저는 진해에서 왔는데요. 대학이 없다 보니까 청년이 없다, 젊은이가 없다, 다 떠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그 창원문화기획자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 정책관으로 그 창원의 특채로 오신 박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문화기획자신데 이분이 그럼 대학이 없는 이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험실적인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서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1기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1기는 총 15명의 청년들이 작년 그 8월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한테는 코로나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들어와서 독일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친구도 귀국을 하고 영국에서 의상을 공부하던 친구도 들어왔고 또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진해, 창원, 마산 지역으로 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것도 없고 또 대학 수업도 다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궁금한 차에 저희가 혁신학교를 청년 크랩 이걸 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함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15명의 친구가 끝까지 그 수료를 다 마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청년 혁신학교가 등록금도 없고 교수도 없고 그 학교도 없는 산무학교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길래 여기 산무학교로 불리는지 또 어떤 학생들이 이 혁신학교 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박사님이 사실 개인이 다른 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개인이 사실은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관에서 시나 도에서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조금 생각하면서 지역 사람으로 조금 부끄러운 마음까지 드는데요. 처음에는 그 등록금도 없이 이런 거 다 없이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자산이죠. 아무래도 예산 부분인데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께 모셔놓고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도 없고 교수도 없고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조를 구했지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고 그러면 저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수업들이 또 활성화되면서 더 각광받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미 미국에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 건물이 없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하버드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전 세계인의 청년들이 가고 싶은 대학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학이 있고 프랑스에는 에꼴사이라고 해서 등록금 없이 저희랑 비슷합니다. 교수도 없고 교과과정도 없는데 청년들이 스스로가 공부해 나가면서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고 스스로가 또 깨닫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착안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서울사이를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저희 정말 이 경상남도 진해라는 이 외진 곳에서 저희가 혁신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과히 반응이 청년들의 너무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대학 정규 과정과는 다른 이 커리큘럼에 청년들이 호응하고 지금 현재 저희는 다른 청년 조직보다 연령층이 아주 낮아요. 20대 정도, 20살 정도부터 거의 20대 후반까지 30살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 말까 할 만큼 다른 도나 청년 조직 이렇게 보다는 연령이 아주 낮은 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스타트 기업을 또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년 혁신학교 진해크랩 앞으로 행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 조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에 그런 기대가 특별한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이 박사님의 개인 그 능력으로 자산으로 지금은 사실 운영하고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일기를 거의 4, 5개월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7시까지 4, 5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토요일 시간을 다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일기 친구들은 지금도 그 일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하면서 평일 오후 시간이라든지 개인이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토요일 시간 이제는 저희가 4월 달에는 2기를 모집해서 지금 시작을 또 했는데 이 친구들의 소문이 소문을 낳고 연결을 해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 울산, 또 진주까지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진해에 와서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작은 사실 미약하지만 1기, 2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진해에서 또는 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이 진해 혁신학교 출신 청년이다 하면 뭔가 보증 수표 같은 그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혁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되려면 1, 2기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지역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과 또 어른들의 어떤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이미 또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그런 응원과 지지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 조 선생님께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할 일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요즘은 문화 계획을 통해서 타 도시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기획자로도 또 재밌는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이 기획을 하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즐거운 작업이고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주 즐겁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창원문화재단이 주관하던 시민 합창단을 한 4, 5년째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문화예술 기회가 많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도 많아지고 아주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고 소통하는 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지난 3월 달부터요. 구 진해역인데요. 이 역사가 최근에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 수업, 가곡 부르기 그리고 성악 교실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배우고 성악을 배운다는 것보다 이 노래를 통해서
마음을 치료하고 많은 웃음을 찾아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오신 분과 만나보았습니다. 음악을 소재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전하는 음악 전도사 메조소프라노 조난영 스님과 참 좋은 만남을 계기로 문화가 더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